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영리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5월 19일입니다. 일단 영상을 브리핑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공지사항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이크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의견이 좀 많으셨는데, 마이크를 제가 설정을 바꾸기도 해보고 케이블 선도 바꿔보고 다양한 컴퓨터 설정도 계속 바꿔보고 해봤는데 조금 개선이 된 게 이거예요. 근데 계속 댓글에서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마이크를 하나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어제 주문을 해서 아마 금요일에 올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브리핑을 안 해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그나마 낫잖아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브리핑을 계속 올려드리긴 하는데, 마이크를 주문했으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기로 됐습니다. DB금융투자 계좌 개설을 하시면 주정그 리서치방, 제가 뉴스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뉴스방은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으셨는데, 이거를 밑에 더보기란에 보면은 링크를 그냥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누구나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고, 계좌 개설하시면은 리서치방,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라든가 다양한 증권사들 리포트라든가 투자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목에 좀 특화된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제가 카카오톡 주정그 JJG 0404 영차 주정그 영차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대신 이제 종목 진단을 여쭤보시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종목 진단을 다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양해 말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브리핑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면,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도 하락 마감을 했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락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성이 좀 있잖아요. 내성이 있다. 살짝 이거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주종을 받았습니다. 계속 오늘 주종을 받았어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수가 당분간은 좀 안 좋을 예정인가 봐요. 지수에 대한 걱정이 좀 살짝 드는데, 일단은 환율도 반등이 살짝 나왔다라는 것들이 반등 하락하면서 낙폭을 좀 확대를, 지금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동기화가 되는 게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이탈을 해주길 바랬는데, 우리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율에 대한 스와프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환율 스와프, 달러 스와프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좀 환율이 좀 안정화를 보여줄 가능성들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 스와프 이 얘기들이 좀 나오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제 외국인한테 좀 물량을 좀 넘겨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량을 넘겨주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은 환율이 반등이 나오면서 기관은 또 매도하는 동향들을 유지를 했고 외국인들도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였다. 문제는 이제 갭 하락을 했습니다. 갭 하락을 하면서 갭을 메꾸지는 못했어요. 추후에 이 갭 하락을 한 것들을 좀 메꾸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도 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갭 하락을 하고 출발했는데 이걸 또 메꿔놨습니다. 메꿔놓고 이 메꾼 상태에서 0.4%도 약보합권에서 하락하는 모습들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들인데, 일단 또 수급을 보호하니까 시장 영향들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 기관 프로그램에서 연기금은 계속 매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연기금은 매수를 계속 유지를 해줬는데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면 수급은 언제든지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고가 좀 살짝 주가가 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지 구간들을 이탈하면 안 됐었는데, 이 장기 평선들을 이탈하면 안 됐었는데 이탈을 했다가 빠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복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주가 하락 방어에 대한 의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오늘 흐름들은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수급은 일단은 주가가 갭 하락하면서 이거를 좀 빨리 틈타 가지고 매수세들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주가 하락 방어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분기 보고서들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좀 드렸었는데 이번 1분기 연결 실적입니다. 연결 실적. 연결 실적이 여기 보면 별도 실적이 52억이고 연결 실적이 118억 원입니다. 이 재무제표 흐름들을 좀 보면은 일단은 뭐 PER이 최근 4분기 기준이죠. 최근 4분기 주당 이익에서 설정을 해보면은 지금 뭐 67배 정도 수준으로 아니 작년 EPS를 계산을 한 거, 작년 EPS 계산을 해가지고 67배 수준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연결 실적들을 보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작년 이맘때쯤 작년 1분기에 비교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13% 정도 증가된 실적들이 나와줬습니다. 매출 원가도 나와 있고 매출 총 이익도 나와 있고 영업이익 118억 원 정도, 발표 기준 118억 원 정도, 금융 수익이라든가 기타 수익 이렇게 나와 있고 세전 계속 사업이 당기 순이익 94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118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94억 원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작년 1분기 대비해서도 증가되는 영업 당기 순이익이 증가됐다라는 것들이 연결 실적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가 됐어요.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118억 원 수준이 나와줬고 별도 기준으로는 52억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118억 원, 연결 기준으로 118억 원 기준, 이게 별도 매출을 발표를 해가지고 연결 실적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었는데 비즈니스 서머리를 확인된 거 보니까 별도 기준에서는 좀 줄어들었는데 연결에서는 영업이익이 제가 추정을 했던 100억 원을 유사한 실적들을 발표를 해줬던 거예요. 별도는 52억 원인데 제가 이거 보고 그럼 연결 실적이랑 별도 이익이랑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133억, 200억 그리고 150억, 200억 수준이기 때문에 별도랑 연결 기준이랑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별도는 52억 원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18억 원 나왔습니다. 2배 수치가 나온 거예요. 원래 별도랑 연결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는 차이가 컸어요. 이거 당연히 의미가 있죠. 자, 이번 1분기에 1조 원도 납품을 못했어요. 6천억 원 정도밖에 납품을 못했는데 6천억 원 정도밖에 납품하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영업이익에서 52억 그러면 연결해서도 뭐 그만치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118억이 나왔습니다. 납품을 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연결 기준 해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은 100억 원 수준, 100억 원,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이 나왔다. 그럼 150억, 뭐 20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대폭 이번 연도에서 점프할 수 있는 4분기, 1분기만 100억만 해가지고 400억이잖아요. 400억. 그러면 작년 대비 해가지고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되는 영업이익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있다. 400억에서 600억 왔다 갔다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연결 기준에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 기준에서도 뭐 증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결 실적이 회복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EPS가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60원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60억이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2,100원 수준에서 30원으로 계산하면 67배, 70배 가량이 맞습니다. 30원으로 하면. 근데 2,100원 수준에서 60원 계산하면은 37배. PER이 많이 안정이 된다. 많이 안정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2분기, 3분기 납품을 하고 남은 수주 잔고가 계속 1조 이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호실적들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주 잔고하고 연결 실적, 별도 실적 연결되는 것들을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증가될 거다라고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시장에 대해서 좀 이탈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탈을 한 것들도 뭐 일단 뭐 매수하는 반발 매수도 들어왔으니까 시장에 대한 영향들을 좀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의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인해서 일단은 다양한 뭐 한진칼 얘기들도 있었고 뭐 호반건설이죠 지분 그리고 뭐 구리 뭐 실적, 원전 뭐 이런 다양한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는 테마적인 움직임들보다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이 테마도 엮이면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늘 잠깐 이탈을 한 거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거 추세적인 부분들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조금만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